백거이는 장안가에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면 눈동자를 돌리면서 한번 웃으면 100가지 애교가 철철 넘치고 육궁에 단장한 미녀들 모두가 낯빛을 잃어버렸네. 궁궐 전체에 있는 미녀들이 낯빛을 전부 다 잃어버릴 정도로 양귀비는 예뻤다. 사랑에 빠진 양귀비는 엄청나게 미인이었다라는 칭찬을 한 것입니다. 박효숙의 역사 발전기 8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현종과 양귀비 하면 흔히 야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가십거리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그 생각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꽃 이름을 아십니까? 네, 무슨 꽃인가요? 네, 양귀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 양귀비는 마약류에 속하는 꽃으로서요, 가까이 하면 치명적인 위험이 있죠.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양귀비. 네, 그렇죠. 양귀비입니다. 당나라에 있는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는 서씨, 왕소군, 초선과 더불어서 중국의 4대 미인에 속합니다. 아주 미모가 출중했겠죠. 양귀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귀비입니다. 원래 이름은 양옥환입니다. 산시성에서 태어났고요. 일찍 부모를 여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촌의 집에서 자라게 되고 삼촌의 집에서 춤과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춤과 노래에 재능이 있었고요. 시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미모가 출중했던 건 당연할 것입니다. 양귀비의 외모를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자질풍염이라는 것입니다. 자질풍염은 어떤 뜻이냐면 풍만하고 농염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나라를 대표하는 당삼체 도자기의 여인상입니다. 이 여인상을 보시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통통하죠. 보기 좋게 통통하다 이러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당나라 시대 때는 이렇게 풍만하고 통통한 사람이 미인상이었습니다. 실제 양귀비는 150에서 155cm 정도 되는 키에 몸무게가 75kg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면 엄청나게 뚱뚱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날씬하고 가녀린 미모와는 거리가 먼 미인이었다는 거죠. 양귀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수화입니다. 수화는 어떤 뜻이냐면 꽃을 부끄럽게 만드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양귀비가 산책을 하다가 함수화, 그러니까 미모사라는 꽃을 건드리면서 옆으로 비켜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모사가 부끄럽게 잎사귀를 말아 올리는 것을 보고 수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양귀비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해어화입니다.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는 거거든요. 춤과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지만은 현종의 의중을 잘 알아채고 그것을 잘 이끌어내는 총명함도 지녔다라고 합니다. 재능을 겸비했었고요. 총명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입니다. 이백은 청평조사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에서 이백은 빛나는 구름을 보면서 그의 옷이라 생각하고 고운 꽃을 보면서 그의 얼굴이라 생각한다. 이름난 모란꽃과 나라를 놀라게 한 미인이 만나니 서로가 기뻐하네 라고 이렇게 3개의 수에 걸친 시를 지어서 양귀비를 아름다운 모란꽃과 비교를 하면서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미모가 출중한 덕분에 양귀비는 수왕 이모와 17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왕 이모는 당현종과 무해비 사이에서 태어난 18번째 왕자로서요, 황제 계승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종의 며느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양귀비의 사랑의 상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사랑의 상대는 현종입니다. 당나라의 6대 황제이고요. 이름은 이윤기입니다. 이 사람은 치세 전반에는 개원의 치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에서 몇 안 되는 태평성세를 구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춤과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음악 애호가였던 거죠.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바로 환관 고력사 때문이었습니다. 당현종이 무해비의 죽음 이후에 많이 외로워하자 환관 고력사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전역에 미녀들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이때 양옥환이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보력사의 손에 이끌려서 연회에 나온 양귀비는 그 자리에서 현종의 연주 가락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춤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현종은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때 현종의 나이가 56세였었고요. 양귀비의 나이가 22세였습니다. 한눈에 사랑에 빠진 것이죠. 이렇게 사랑에 빠진 현종은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그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도교에 입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교의 도사로 입문하게 하였고요. 옥환의 변명은 태진입니다. 도가에서는 입문을 하면은 그 이전에 속세의 일은 다 지워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도교에 이용한 것이죠. 시어머니 무해비의 명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도사의 신분으로 옥환은 궁으로 입궁을 하게 됩니다. 궁으로 입궁하고 나서 옥환은 하루 종일 우울하게 보냅니다.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겠죠. 왜냐하면 강제로 이혼하다시피 하고 더군다나 시아버지의 구애라니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현종은 함부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철저한 배려를 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예술적으로 마음적으로 다가갑니다. 강제로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면서 춤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량 공세도 물론 했겠죠. 궁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연스럽게 설득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눈이 먼 황제와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그 위치 때문에 옥환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종의 이러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양귀비는 27세에 귀비로 책봉이 됩니다. 그래서 양귀비입니다. 두 사람은 음악과 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통했습니다. 이제 사랑에서는 거리낄 게 없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겠죠. 시안에 가면 화칭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무대였습니다. 화칭츠는 현종이 양귀비에게 지어준 것으로 여산 온천이 있는 별궁입니다. 여기에서 현종은 늦게 찾아온 사랑에 흠뻑 취해 있었고 정치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양귀비는 여기에서 목욕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목욕을 한 덕분에 매끄럽고 희고 고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현종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죠. 미모도 출중하죠. 매끄러운 피부까지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은 사랑에만 몰두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돈독하게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춤과 음악입니다. 양귀비가 연주를 하면 현종은 이렇게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같이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현종은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 연주 가락에 맞추어서 양귀비는 아주 멋진 춤을 춥니다. 두 사람은 깊은 교감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환상의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당 현종과 양귀비는 예술적으로 교감하는 깊은 사이였던 것입니다. 단순한 미모가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종의 과한 사랑을 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과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리즈.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결혼식장 뷔페에 가면 이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양귀비가 좋아한 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즈가 장안에서 2000잎 떨어진 곳에서 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서 이것을 매일매일 공수해 오게 한 거죠. 양귀비가 원하는 모든 사치는 다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황제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나라 대표 시인인 백거이는 장안가에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면 눈동자를 돌리면서 한번 웃으면 100가지 애교가 철철 넘치고 육궁에 단장한 미녀들 모두가 낯빛을 잃어버렸네. 궁궐 전체에 있는 미녀들이 낯빛을 전부 다 잃어버릴 정도로 양귀비는 예뻤다. 사랑에 빠진 양귀비는 엄청나게 미인이었다라는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 장안가는 시안에 가시면 화칭츠를 무대로 해서 장이모 감독이 연출한 공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대거든요. 이거는 시안에 가시면 한번 꼭 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꽃은 열흘을 불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사랑에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귀비의 사랑의 상대가 권력자, 그러니까 당나라의 황제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현종은 사랑에 몰두하고 있었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이용하여서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양국충과 알록산이었습니다. 양국충은 양귀비의 육촌 오빠로서 건달로 도박을 좋아하는 양아치였다고 합니다.
40개의 자리를 겸직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알록사는 중국 변방의 돌골족 출신으로서 일개 군졸에서 용맹 하나로 중앙정계에까지 진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격이 유들유들하고 언변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귀비와 현종의 환심을 사서 양귀비보다 10살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귀비의 수양아들이 됩니다. 현종과 양귀비는 이 두 사람을 엄청나게 총애합니다. 이 양국충을 재상으로도 임명을 하고요. 양귀비의 세 언니에게 부인이라는 칭호와 호화로운 저택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친척들을 고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외척과 환관들이 부패를 하자 관리들은 당연하게 타락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멸망징조의 시작은 양국충과 알록산 두 사람의 알력에서 시작됩니다. 양국충은 알록산이 성장을 하자 위협을 느끼고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알록산은 자기가 먼저 변방에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알록산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이라고도 하고요. 알록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 그 자녀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안까지 여세를 몰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알록산이 장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현종은 양귀비를 데리고 서쪽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빨간색 원 안의 사람이 바로 현종이거든요. 이렇게 현종과 양귀비는 피난을 가다가 산시성 마외파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들은 왜 멈추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남 백성들과 호위 병사들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이꼴로 만든 양씨 일가의 처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양국충을 내어주어서 양국충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양귀비마저도 죽이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양귀비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현종은 이때 자기가 사랑하는 양귀비의 죽음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 등을 돌리고 서 있는 현종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현종은 어쩔 수 없이 양귀비를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양귀비는 현종의 정치적인 잘못과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그리고 비단으로 목을 매서 자결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38세였습니다. 산시성의 마외진에 있는 양귀비의 무덤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신을 수습하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빈 무덤이라고 합니다. 일설에는 이 양귀비를 죽이지 않고 빼돌려서 일본으로 가게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위를 하고 태상황으로 물러나고 나서는 평생 해환 속에서 자신이 지키지 못한 양귀비를 그리워하면서 78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안사의 난을 가까스로 평정을 하기는 하지만 점점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력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황제와 귀비, 이 신분을 떠나서 이 두 사람은 음악과 춤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종이 권력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았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태상황으로 물러나서 양귀비와 사랑을 나눴더라면 더없이 오랫동안 사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양귀비는 그냥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준 사랑의 목숨을 건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왜 비극으로 끝났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황제가 사랑에 빠지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황제가 정치를 놓은 건 잘못이죠. 제가 생각하는 황제는 끝까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서 엄격한 자기 관리가 요구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현종은 이것을 못한 것이었겠죠. 양귀비는 정치에는 문외한, 권력에는 별로 야심이 없는 그냥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여인이었습니다. 당나라의 멸망 원인을 양귀비 한 사람의 책임만으로 돌린다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양귀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귀비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권력을 탐하는 여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술을 사랑한 연약한 여성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진정한 사랑은 엄격한 자기 관리가 뒷받침이 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죠. 낮에 낙엽이 엄청나게 많이 날리면서 가을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진정한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